오늘은 남편 민수가 프랜차이즈 20호점을 오픈하는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펼쳐진 오픈 파티장에는 사업 파트너들과 지인들로 가득했고 저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마이크를 잡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30년 동안 묵묵히 저를 지켜봐준 제 아내, 저의 든든한 조력자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웃었지만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조력자라. 아내도 동반자도 파트너도 아닌 조력자였습니다. 왜 그 단어가 유독 귀에 꽂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칭찬이었을 텐데 뭔가 모르게 서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수는 신이 나서 연신 오늘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말이죠. 그때 민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도 학벌도 돈도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였던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미대를 막 졸업하고 디자이너의 꿈을 키우고 있었고요. 정희야, 나랑 결혼하면 고생할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그때 민수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었죠. 고생도 함께하면 추억이에요. 우리 함께 잘 살아봐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월세방이었고 민수는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저는 디자이너의 꿈을 접고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손을 데이기도 하고 무거운 냄비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설거지를 끝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여보, 고생이 많아. 조금만 더 힘내자. 그때만 해도 민수는 제 손을 잡아주곤 했습니다. 거친 제 손을 보며 미안해했고 언젠가 꼭 성공해서 편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약속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민수는 바빠졌고 저는 여전히 주방에 남았습니다. 이제는 프랜차이즈 본사 주방을 총괄하는 실장이 됐지만 결국 하는 일은 똑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거실, 차갑게 식어 있는 공기. 민수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고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간단히 야식을 준비했습니다. 라면에 계란을 풀고 김치를 썰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익숙한 동작들이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방으로 가고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설거지를 하고 언제부터 제 하루가 이렇게 반복되기만 했을까요? 거울을 보았습니다. 55세, 더 이상 젊지 않은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보이는 흰머리, 기름때와 물 때문에 거칠어진 손, 주방에서 오래 서 있느라 굵어진 종아리. 나는 언제 여자였지? 거실에서 민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라면 다 됐어? 배고픈데. 저는 한숨을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가요. 라면 그릇을 들고 서재로 갔습니다. 민수는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릇을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후루룩 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의 핸드폰 화면이 환하게 켜지면서 알림이 떴습니다. 서영 오빠, 오늘 파티 정말 멋졌어요. 다음엔 우리 둘이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영? 오빠? 그리고 저 하트는 뭐죠? 민수가 황급히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의 눈빛에 당황함이 스쳤고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누구예요? 서영이라는 사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본사 마케팅팀 직원이야. 오늘 파티 준비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연락한 것 같네. 하트까지 붙여서요? 그리고 우리 둘이만이라는 건 뭐예요? 에이,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쓰잖아. 별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예민하게 군다고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남편 핸드폰에서 이상한 문자를 봤는데 이게 예민한 건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며 괜히 제가 트집을 잡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너무했네요. 그렇게 말하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침실로 향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이 손으로 3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민수의 꿈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주방에서 불 앞에 섰고 뜨거운 기름과 싸웠고 무거운 냄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제 남편은 서영이라는 누군가에게 하트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별일 아닐까? 스스로에게 되묻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환했고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행복하게 웃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웃지 못하게 됐을까요? 30년 전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작고 소박한 이 반지. 민수가 미안해. 지금은 이것밖에 못 사주지만 나중에 꼭 큰 걸로 바꿔줄게라며 껴준 반지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성공했지만 제 손가락에는 여전히 30년 전 그 작은 반지가 있을 뿐입니다. 서재에서 민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나한테 저렇게 웃어줬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55세, 더 이상 젊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 늙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민수의 눈에는 제가 어떻게 보이는 걸까요? 아내로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그저 조력자로만 보이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민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새벽 5시 습관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았습니다. 모든 게 기계적이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나는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함만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서영.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제 남편에게 하트를 보내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민수는 왜 그 문자를 받고 당황했을까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 그 예감이 틀리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아침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민수를 깨웠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민수는 피곤한 듯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고 저는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반복된 평범한 아침 풍경. 하지만 오늘따라 이 평범함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도 전에 제 인생은 이미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지만 제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서영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바빠진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미팅 있어라며 외출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요? 응. 본사 마케팅팀이랑 신메뉴 회의 있어. 저녁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또 마케팅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팀에 서영이라는 여자가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모든 게 달리 들렸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설마 그럴 리 없다고요. 그런데 딸 수진이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 모양인지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더니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요즘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딸의 손길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요. 그 말투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수진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에 아빠 회사 직원 가족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무슨 소문? 아빠가 요즘 젊은 여자 직원이랑 자주 다닌대요. 본사 마케팅팀 박서영이라고. 엄마도 알아요? 박서영. 이제 이름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게 확실한 거니? 제 친구 언니가 강남에서 아빠 봤대요. 젊은 여자랑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거. 그것도 둘이만. 정말이구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의심은 했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거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빠한테 물어봐야 해요. 엄마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아니야. 아직 확실한 게 아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30년 동안 함께 해온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요. 수진이가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박서영. 대체 어떤 여자일까요? 저보다 예쁜가요? 젊고 활기차고 남편을 웃게 만들어주는 사람인가요? 거울을 봤습니다. 55세의 제 얼굴. 주름이 생기고 피부는 탄력을 잃었고 머리카락엔 흰머리가 섞여 있습니다. 주방에서 30년을 보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얼굴입니다. 그래, 난 이제 늙었지. 젊은 여자만 못하지. 스스로를 비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하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다음 날 본사 주방으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레시피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계속 마케팅팀이 있는 사무실 쪽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점심시간 복도에서 젊은 여자 직원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마다 예쁘고 화사하게 차려입은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중에 박서영도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민수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한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32살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 긴 생머리에 화사한 메이크업, 세련된 정장 차림. 민수와 나란히 걸으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민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저 여자가 박서영인가? 두 사람은 제가 서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보는 척했지만 귀는 그쪽에 가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신메뉴 광고 모델은 누구로 하실 건가요? 서영 씨 의견은 어때? 저는 좀 더 젊은 이미지가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가 그쪽이잖아요. 역시 서영 씨는 트렌드에 밝아. 좋아, 그 방향으로 가보자고. 친근한 말투, 편안한 분위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렇게 웃어준 적이 언제였지? 민수가 저를 보며 저렇게 환하게 웃어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의 대화는 사무적이 됐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칼질을 하다가 손을 베일 뻔했습니다. 실장님, 괜찮으세요? 아, 응. 괜찮아. 집중 안 돼서 그래. 저녁 시간.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미안, 오늘 또 회의 있어서. 먼저 먹어. 매일 회의만 하네요. 주말에도 평일에도. 회사가 커지니까 할 일이 많아. 이해해줘. 네. 전화를 끊고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차려놓은 반찬들이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쓸쓸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역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보다는 묘한 상기된 표정이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응. 회의가 길어져서. 누구랑 회의했어요? 마케팅팀이랑. 또 마케팅팀. 또 서영이겠죠. 그 박서영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떻게 서영이를 알아? 서영이.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는군요. 회사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요즘 대표님이 그 여자분이랑 자주 다니신다고. 회사 사람들이 뭘 알아? 그냥 일 때문에 자주 보는 거야. 쓸데없는 소문에 휘둘리지 마. 쓸데없는 소문이라고요? 딸까지 걱정해서 찾아왔는데 이게 쓸데없는 소문인가요? 정말 일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있다는 거야? 난 지금 회사 키우느라 바쁜데 당신은 왜 이렇게 의심만 해? 민수가 짜증을 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사과했을 겁니다. 미안해요. 제가 예민했어요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의심할 만하니까 의심하는 거죠. 30년 동안 당신이 이렇게 집에 안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일이 많아진 거라고 했잖아. 일이요? 정말 일만 하시는 거예요?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민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면 뭐라고 해요? 나한테는 차갑게 대하면서 젊은 여자 직원한테는 웃으면서 오늘 본사에서 봤어요. 그 박서영이랑 복도에서 걸어가는 거. 나한테는 몇 달 동안 한 번도 안 웃더니 그 여자한테는
그렇게 환하게 웃더라고요.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나 봅니다. 여보, 피곤해. 자자. 그게 끝이었습니다. 해명도 위로도 없이 민수는 침대에 누워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침대 반대편에 누웠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일 때문일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본사 1호점 식당으로 메뉴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작은 분식집이 있던 자리에 지은 플래그십 매장이었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나오는데 단골 손님 한 분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머,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아, 김 사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덕분에요. 그런데 사모님, 요즘 사장님 정말 잘 나가시네요. 젊은 여자분이랑 자주 보이시던데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아, 지난주에도 여기서 봤어요. 예쁜 여자분이랑 같이 오셔서 저녁 드시더라고요. 둘이 정말 다정해 보이던데. 그게 회사 직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사모님 조심하세요. 요즘 젊은 여자들 성공한 남자 좋아하잖아요. 호호. 농담처럼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제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자꾸 고였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 시작했는데 30년 전 작은 분식집, 민수와 저는 그곳에서 꿈을 꿨습니다. 언젠가 크게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자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민수는 성공했지만 저는 여전히 주방에 있고 젊은 여자는 민수 옆에 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제 얼굴. 55세, 더 이상 젊지 않은 여자.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결혼 반지를 빼봤습니다. 30년 동안 끼고 살아서 손가락에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이 반지. 민수는 성공한 지금 젊은 여자에게 더 큰 반지를 사줄 수 있겠죠. 제게는 한 번도 바꿔주지 않았던 반지를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오늘도 늦어. 먼저 자. 네. 짧은 통화. 예전엔 없던 냉랭함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제 눈물처럼요. 30년. 그 긴 세월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나요? 제가 바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나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 깊은 곳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민수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열쇠 꾸러미가 부딪히는 소리, 신발을 벗는 소리. 30년간 들어온 익숙한 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살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기다렸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지금 피곤한데 매일 피곤하다고만 하시네요. 도대체 언제 우리 시간이 있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옆이 아니라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데?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나랑 다른 여자 사이에서 뭔가 있는 거 맞죠?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라고요? 제 심장이 찢어지는데 이게 별일 아니라는 건가요? 별일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좀 마음이 흔들린 거야. 회사 일 때문에 자주 만나다 보니 마음이 흔들렸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의 입으로 직접 들을 줄은 몰랐던 말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정희야, 솔직히 말할게. 요즘 당신이랑 있으면 숨이 막혀. 뭐라고요? 당신은 이제 여자가 아니라 동업자 같아. 아니, 동업자보다도 못한 것 같아. 우리 사이에 설렘이 어디 있어? 대화도 없고 웃음도 없고 그냥 일하고 밥 먹고 자는 기계 같은 삶이잖아.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다는 거지. 30년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젊은 여자한테 간 거예요? 서영이는 달라. 나한테 관심도 보이고 내 말도 잘 들어주고 같이 있으면 웃음이 나오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계속했습니다. 당신 생각해봐. 우리가 마지막으로 데이트한 게 언제야? 마지막으로 손잡고 걸은 게 언제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보며 웃은 게 언제야? 제가 대답하지 못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기억도 안 나지? 나도 마찬가지야. 우린 이미 오래전에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이 됐어. 그건 당신이 바빠서 그런 거잖아요. 저는 항상 당신 시간에 맞춰 살았어요. 그게 바로 문제야. 당신은 나한테 맞추기만 하지 자기 삶이 없잖아. 그게 매력적으로 보여?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당신을 위해 제 모든 걸 포기했는데 그게 매력 없는 거라고요? 당신을 위해서 제가 뭘 했는지 알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육수 끓이고 당신 사업 키운다고 밤낮 없이 주방에 서 있었어요. 제 꿈도 포기하고 제 시간도 포기하고 오직 당신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데 그게 전부야. 당신은 나한테 헌신하는 아내일 뿐이지 매력적인 여자는 아니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영이는 달라. 자기 꿈도 있고 자기 세계도 있고 나랑 있을 때도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말해. 그게 매력적이야. 그럼 저는 뭐예요? 3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산 제가 이제 버려질 거예요? 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젊은 여자 생겼으니까 늙은 마누라는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탁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마음이었을 겁니다. 좋아요. 알겠어요. 제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꼿꼿이 섰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알겠어요.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한 여자는 이제 매력 없으니까 젊고 예쁜 여자가 좋다는 거죠. 정희야, 오해하지 마. 나는 단지 오해가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언제 여자였지? 거울을 봤습니다. 55세의 제 얼굴, 주름진 얼굴, 거친 피부, 흰머리 섞인 머리카락. 민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방 일만 하는 아줌마였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기름 때문에 거칠어진 손, 칼에 베인 자국들, 화상 흔적들. 30년 동안 쌓인 흔적들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뭘 했지?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습관처럼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 메뉴를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을 꺼내 놓으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왜 또 민수 생각을 하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사람들의 삶이 있겠죠. 행복한 삶도 있을 것이고 불행한 삶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 삶은 뭐였을까요? 30년 전 25살의 이정희는 꿈이 많았습니다.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고 예쁜 옷을 입고 싶었고 여행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그 모든 꿈을 접었습니다. 민수를 사랑했고 민수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으니까요. 사랑, 정말 사랑이었을까? 지금 돌이켜보면 사랑이 아니라 헌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헌신이라기보다는 포기였습니다. 제 자신을 포기하고 민수가 원하는 아내가 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뭔가요? 당신은 이제 여자가 아니라 동업자 같아. 민수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처음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서 있던 그 자리,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새벽의 주방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여기서 뭘 한 거지?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이 보였습니다. 어제 저녁 민수가 먹고 남긴 그릇들. 저는 습관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소리내서 울 수는 없어서 입을 꼭 다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30년 동안 제가 씻어온 수많은 그릇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침 식사 그릇, 점심 식사 그릇, 저녁 식사 그릇, 민수의 야식 그릇, 손님 접대 그릇, 명절 음식 그릇. 끝없이 씻고 또 씻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 마음을 씻어줬나요? 누가 제 상처를 닦아줬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손을 닦았습니다. 타올에 묻은 물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물은 닦으면 없어지는데 내 눈물은 왜 계속 나올까?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평소 같으면 아침 준비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타일 바닥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30년 동안 서서 일만 했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니 새롭더군요. 나는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나? 민수는 젊은 여자와 설레는 사랑을 하겠죠. 웃고 즐기고 행복해 하겠죠. 그럼 저는요? 저는 계속 주방에서 그릇이나 씻으며 살아야 하나요? 안 돼. 이건 아니야.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삶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제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는 걸요. 30년 동안 민수의 꿈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꿈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아니, 꿈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제가 사람 취급받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주방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하루는 어제와 같지 않을 거라는 걸요. 뭔가 변해야 했습니다. 아니, 제가 변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희생하고 헌신만 하는 여자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나도 살고 싶어. 그 생각이 들자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이제야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빛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어떻게 달라질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30년 전에 그 순종적인 이정희로 살지는 않을 거라는 것. 민수가 원하는 대로 민수를 위해서만 사는 삶은 끝났다는 것. 이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거라는 것. 그렇게 결심하고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자고 있는 민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편하게 자겠지. 젊은 여자한테 마음 간 것도 제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은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걸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수와 등을 맞대고요. 30년 동안 함께 누웠던 이 침대가 이렇게 넓고 차가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바뀔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니라 8시였습니다. 민수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식탁엔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았고 설거지통엔 어젯밤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달려가 설거지를 하고 아침을 준비했겠죠. 하지만 오늘은 그냥 커피만 한 잔 내려 마셨습니다. 이상하게 편하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시간에 맞춰 일어나고 제가 원하는 것만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에 시간 있어요? 만나요. 그래, 어디서 볼까? 엄마 회사 근처 카페로 갈게요. 12시에 봐요. 전화를 끊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눈이 부어 있었지만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민수한테 전화 한 통 오지 않았다는 걸요. 역시 이미 마음이 떠났구나.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반겼습니다. 실장님, 오늘 좀 늦으셨네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늘 메뉴 준비는 어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카페로 갔습니다. 수진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낯선 여자 한 분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소개할게요. 이분은 김현주 변호사님이에요. 변호사? 깜짝 놀라 수진이를 봤습니다. 변호사님이요? 김현주 변호사가 따뜻한 미소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희님. 수진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수진아, 이게 무슨... 엄마 앉아서 이야기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젠 그만 참아요. 아빠가 하는 짓 보세요. 엄마한테 그렇게 할 권리 없어요. 수진아, 30년 동안 엄마가 아빠 위에 뭘 했는데요. 지금 새벽부터 밤까지 주방에서 일하시잖아요. 그게 다 아빠 회사 때문이고. 김현주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정희님, 제가 수진 씨한테 들었는데요. 남편분이 외도 중이시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현실감이 왔습니다. 외도.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네. 회사 직원이랑. 그리고 30년 동안 부부가 함께 사업을 키우셨고 특히 이정희 님이 주방 총괄을 맡으셨다고요? 네. 처음 작은 분식집부터 지금 프랜차이즈까지 제가 다 레시피 개발하고 직원 교육하고 했어요. 김현주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급여는 받으셨나요? 급여요? 아니요. 부부니까 그냥 월급이나 수당 같은 건 전혀 없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 돈이니까 따로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김현주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정희님, 그게 문제예요. 30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신 거예요. 법적으로 봐도 부당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부부잖아요. 부부라도 정당한 대가는 받아야 해요. 특히 사업 기여도가 크면 더더욱이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변호사님 말씀 잘 들어요. 엄마는 아빠 회사의 핵심 인력이에요. 그런데 월급 한 푼 안 받고 일했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었어? 30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알고 보니 부당한 일이었다니. 김현주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이혼. 그 단어를 듣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아직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요? 엄마는 이제 여자가 아니라 동업자 같다고. 그러면서 젊은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고 수진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랑 왜 계속 살아요?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예요. 아빠 것이 아니라고요. 김현주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선택은 이정희 님이 하셔야 해요. 하지만 만약 이혼을 결정하신다면 준비를 잘 하셔야 해요. 준비요? 네. 특히 재산 분할이 중요해요. 사업에 기여한 정도, 무보수 노동기간, 이런 것들을 다 증명해야 해요. 수진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 준비했어요. 엄마가 회사에서 일한 기록들, 레시피 개발한 것들, 교육 자료들 다 모았어요. 이걸 언제? 엄마 걱정되어서요. 엄마는 항상 참기만 하시니까 저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저를 생각해주고 있었다니. 수진아,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우는 건 그만해요. 이제는 엄마가 당당해져야 해요. 김현주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말이 맞아요. 30년 동안 희생하신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정말 이혼까지 가야 할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편에는 30년 세월에 대한 미련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예전엔 사랑했어.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습관이에요? 의무감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았습니다. 지금 저와 민수 사이에 남은 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과 의무감 뿐이었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55세면 아직 젊어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김현주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카페를 나와 수진이와 함께 걸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나갔죠? 아니야. 고마워. 엄마 걱정해줘서.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아빠는 아빠 선택이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회사로 돌아오는 길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혼까지 가야 할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민수는 이미 마음이 떠났고 저를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기름 냄새, 뜨거운 열기,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30년 동안 제 삶이었던 공간입니다. 하지만 문득 이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정말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고 싶은 걸까? 그날 저녁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역시 늦을 거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니,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어서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민수의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신메뉴 개발 프로젝트 보고서.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담당자 박서영 마케팅팀 이사. 서영이가 이사라고요? 언제 승진한 거죠?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별 보너스 5천만 원. 5천만 원. 서영이에게 그렇게 큰 보너스를 줬다고요? 30년 동안 무보수로 일한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주면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찾아봤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보석가게 영수증이었습니다. 반지, 3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구매 날짜는 지난주였습니다. 제 손가락에 낀 30년 된 작은 반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에 적힌 3천만 원짜리 반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이제 확실하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서영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고 저는 이미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현주 변호사의 명함을 받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걸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현주 변호사님. 저 이정희예요. 아, 이정희님. 결정하셨어요? 네. 이혼 하려고 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뭔가가 끝나는 걸 느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보기 드문 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55세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필요 없는 존재 취급당하며 사는 것보다는 혼자라도 당당하게 사는 게 나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든 척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보이는 벽이 생길 것입니다. 이혼 서류라는 이름의 벽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하지만 이제 나도 살고 싶어.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후 김현주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들을 들고 민수를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대면했습니다. 이제 만난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변호사 사무실. 차갑고 딱딱한 공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서영이가 있었습니다. 왜 그 여자가 여기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이혼 협의 자리에 서영을 데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서영이는 회사 법무팀 출신이야. 법률 자문을 받으려고. 법률 자문이라고요? 함께 살던 아내와 이혼하는 자리에 애인을 데려오는 게 법률 자문인가요? 서영이가 제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아니, 이제 사모님이 아니시죠? 그 말투, 그 표정. 승리자의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박서영 씨, 이 자리는 당사자들끼리의 협의 자리입니다. 나가주시겠어요? 김현주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강민수 대표님의 법률 자문으로
제3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서영이가 민수를 보았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고 서영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아니, 변호사들까지 포함해서 넷이었지만 사실상 민수와 저 둘의 대결이었습니다. 김현주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산분할 관련해서 잠깐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정희야, 정말 이렇게까지 하려고? 우리 30년을 이렇게 끝내려고? 당신이 먼저 끝낸 거잖아요. 다른 여자한테 가면서. 그건 실수였어. 마음이 약해진 거였다고. 3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실수예요? 5천만 원 보너스가 실수고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당신 서재에 다 있더라고요. 영수증이랑 서류들. 민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재산분할에 대해 김현주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네, 재산분할 이야기를 하죠. 30년간 이정희 님이 회사에 기여한 부분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기여? 정희는 그냥 주방일 도운 거잖아. 도운 게 아니라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모든 레시피 개발, 직원 교육, 품질 관리를 이정희 님이 담당했어요. 그래도 월급을 안 받은 건 그쪽 선택이었잖아요. 민수의 변호사가 따졌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강요였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랬잖아요. 부부인데 무슨 돈을 따지냐고. 우리 돈인데 같이 쓰면 되지 않냐고. 실제로 그랬잖아. 당신도 쓰고 싶은 대로 썼고. 뭘 썼어요? 30년 동안 제가 제 옷 하나 제대로 산 적 있어요? 미용실 한번 제대로 간 적 있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 모든 걸 당신한테 쏟아부었어요. 시간도, 꿈도, 인생도. 그런데 당신은 뭐 했어요? 성공하자마자 젊은 여자한테 갔잖아요. 정희야. 이제 정희 아니에요. 이정희 씨라고 불러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현주 변호사가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30년간 무보수 노동, 레시피 개발 기여도, 회사 성장 기여도를 모두 계산하면 재산의 60%가 정희님 몫입니다. 60%? 말도 안 돼. 민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회사를 키운 건 나야. 내가 발로 뛰고 영업하고 투자받았다고. 그 회사 음식을 누가 만들었는데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찾는 그 음식을요. 제가 똑같이 일어나 맞섰습니다. 당신 혼자 했어요? 내가 없었으면 당신은 아직도 작은 분식집 하나 겨우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그건 인정해요. 내가 없었으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내 기여는 없던 일로 하려고요? 민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아니, 이정희 씨.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받으려다가 제 눈을 보고 멈췄습니다. 받으세요. 어차피 이제 당신 인생이잖아요. 민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실수였어. 정희야,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30년 동안 나를 동업자 취급하고 젊은 여자한테 마음 주고 그러다가 들키니까 다시 시작하자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을 못 차렸어. 민수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30년 동안 듣고 싶었어요. 주방에서 손댄 날
허리 아플 때, 밤늦게 혼자 설거지할 때, 그때 미안하다고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정희야, 이제 그 말 필요 없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세요. 김현주 변호사가 서류를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재산 분할 60%, 위자료 3억, 그리고 회사 내 이정희님의 레시피 권리 인정. 이게 우리 측 요구사항입니다. 3억? 그리고 레시피 권리까지? 민수의 변호사가 반발했습니다. 30년 헌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리고 외도로 인한 위자료도 포함이고요. 외도라는 증거가 3천만 원짜리 반지 영수증, 5천만 원 보너스 서류, 그리고 목격자 다수 있습니다. 김현주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민수가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너무해. 뭐가 너무한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당신 위해 희생한 게 너무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내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게 너무한 거예요?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들으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 같던데요. 60%라니, 그건 너무. 나가.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서영이 놀라 멈췄습니다. 대표님? 지금 나가라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저 때문이요? 대표님이 먼저 저한테. 닥쳐. 나가. 서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보더니 결국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야. 이정혜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30년이 기회였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은 날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어요. 이제 보겠어. 제대로 볼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았어. 늦었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날 소중하게 여기는 건 내가 떠나려고 할 때뿐이에요. 함께 있을 땐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다가 없어질까봐 불안하니까 그제서야 소중하다고 하는 거죠.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그럼 왜 30년 동안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어요? 왜 내 손 한 번 안 잡아줬어요? 왜 내 꿈에 대해 물어본 적 없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30년은 돌이킬 수 없어요. 김현주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수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에 사인하는 민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나는구나. 30년. 그 긴 세월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사인을 끝낸 민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당신의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래요. 너무 늦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김현주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정희님의 인생이에요. 마음껏 사세요. 그 말을 듣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끝났어요? 응, 끝났어. 축하해요,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마치 제 앞날처럼요. 이제 시작입니다. 55세,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야 진짜 시작입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여전히 본사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색했지만 계약상 퇴사는 이혼이 최종 확정된 후였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실장님, 그게 주방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뭔데요? 말해봐요. 대표님이 오늘 긴급 임원회에 소집하셨어요. 실장님 거 관련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의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임원들이 모두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서영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이정혜 실장.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혼 서류 쓸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무슨 회의예요? 실장님의 업무 인수인계와 퇴사에 관한 회의입니다. 서영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당당하게 민수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벌써 퇴사 이야기예요? 회사 분위기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회사 분위기요? 네. 실장님과 저희 개인적인 문제로 직원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퇴사를 권고하려고 합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이렇게 쫓겨나라고요? 권고가 아니라 강요 아닌가요? 강요까지는 아니지만 실장님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서영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위로금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번 주 안으로 퇴사해 주세요. 5천만 원. 30년 공로에 대한 대가가 고작 5천만 원이라고요? 거절하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민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실장님의 최근 업무 태만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레시피 오류가 3건, 위생 점검 누락이 2건. 그건 다 해명 가능한. 해명하시려면 인사위원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장님 평판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요. 협박이었습니다. 순순히 나가지 않으면 명예까지 실추시키겠다는 거였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예요? 이정혜 실장님, 사적인 감정과 업무는 분리해야죠. 민수의 차가운 눈빛. 일주일 전 울면서 사과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이게 당신 본 모습이었네요. 본 모습이라니요. 전 그저 회사를 위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건 복수잖아요. 재산분할 60% 받는 게 억울해서 이렇게 저를 쫓아내는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보았습니다. 생각하실 시간 드릴게요. 내일까지 답변해 주세요. 민수가 회의를 끝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실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제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후 민수가 가져가기로 한 집이었으니까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의 흔적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제 물건이라고는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30년 전 결혼 반지. 그 작은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봤습니다. 이게 내 30년의 전부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가 곧 들어올 테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다면서요? 어떻게 알았니? 회사 사람한테 들었어요. 아빠가 엄마 쫓아내려고 한다고. 응, 그렇더라. 엄마, 그거 부당해고예요. 변호사님한테 다시 연락해요. 괜찮아. 어차피 나갈 거였어. 괜찮긴요. 30년 일한 회사에서 이렇게 쫓겨나시면 어떡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싸워요. 이대로 당하면 안 돼요. 피곤해. 수진아, 엄마 너무 피곤해. 정말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이제 쉬고 싶어? 회사 일도 민수 일도 다 그만하고 싶어. 그럼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엄마 혼자 살아볼게. 혼자서 전화를 끊고 짐을 계속 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짐 싸고 있어? 보면 몰라요? 정희야. 이정혜 씨라고 했잖아요. 미안해. 오늘 회의 때 내가 너무 심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직원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망신 주고 회사 일이었어. 감정을 배제하고요? 30년 같이 산 사람한테 감정을 배제하라고요?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움찔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최악의 인간이에요. 정희야, 내 말 좀 들어봐. 듣기 싫어요. 당신 변명 듣기 싫다고요. 변명이 아니야. 서영이가 압박했어. 당신을 내보내지 않으면 자기가 회사 그만두겠다고. 그래서요? 30년 함께 한 아내보다 몇 달 사귄 애인이 더 중요하니까 저를 쫓아낸 거죠?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박스를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나가요. 이제 여기 제 집 아니잖아요. 아직 이혼 확정도 안 됐는데. 확정 안 돼도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정희야, 이러지 마. 밤 늦었잖아. 내일 가. 싫어요. 당신이랑 한순간도 더 있고 싶지 않아요. 정희야.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돌아와요? 제 젊음이 돌아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꿈도 청춘도 다 잃었어요. 나도 힘들었어. 힘들긴요. 당신은 성공했잖아요. 돈도 벌고 젊은 여자도 만나고. 저는요? 저는 뭐 얻었어요? 미안해. 미안은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남남이에요.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3월의 밤바람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직 새 집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지금 나왔어. 오늘 하룻밤만 재워줄래? 엄마, 지금 어디예요? 제가 바로 갈게요.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엄마, 울지 마세요. 수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 울어.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아파트. 30년을 산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어디선가 사람들은 웃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55세, 집도 없고 직장도 잃었고 30년 함께한 남편도 떠났습니다. 나는 이제 뭐지? 정체성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정희, 저는 누구였을까요? 민수의 아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남이 될 테니까요. 회사 실장?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쫓겨날 테니까요. 수진이의 엄마? 그나마 남은 게 그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택시가 수진이 집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수진이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아. 엄마. 엄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딸의 작은 원룸에서 잠들었습니다. 좁고 불편했지만 30년을 산 넓은 집보다 따뜻했습니다. 딸이 옆에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엄마 인생의 시작. 그럴까? 그럼요. 55세면 아직 젊어요. 앞으로 30년은 더 사실 텐데 이번엔 엄마 위에 사세요. 수진이의 말이 작은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최악의 순간을 지나면 더 나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혼은 정식으로 확정됐고 재산 분할도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받은 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아파트 한 채 값과 현금 5억. 30년의 대가치고는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이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자본이 생겼으니까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제 것인 집이었습니다. 회사는 정식으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 이상 민수와 얽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을 보내며 제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구를 위해 밥을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녁에 들어와도 설거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30년간 해온 일을 하지 않으니 손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하다기보다는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날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스케치북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미대에 다닐 때 그렸던 그림들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습니다. 서툴지만 열정이 가득했던 젊은 날의 그림들. 그때는 꿈이 있었지.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 손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그 꿈을 접었습니다. 민수의 꿈을 돕느라 제 꿈은 서랍 속에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꿈을 꿔볼 수 있을까요? 문득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방에 갔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물감, 붓, 캔버스. 하나하나 고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님, 그림 그리세요? 점원이 물었습니다. 옛날에 그렸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요. 멋지시네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늦은 나이. 55세. 정말 늦은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캔버스를 펼쳤습니다. 무엇을 그릴까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처음 그린 건 손이었습니다. 제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지고 화상 자국이 있는 손.
30년 동안 주방에서 일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손. 예전 같으면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이 거친 손이 싫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손은 30년 동안 누군가를 먹였고 돌봤고 사랑했습니다. 이 손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었어. 민수가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저는 30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왜 왔어요? 정희야. 아니, 이정희 씨. 할 말이 있어서.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제발. 5분만. 한숨을 쉬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원룸을 둘러보던 민수의 눈에 캔버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었어? 네. 왜요? 아니, 그냥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민수가 제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손이네. 당신 손. 네. 아름답다. 뭐라고요? 그림. 아름답다고. 당신 손도 아름다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여자가 아니라 동업자 같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제 손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다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민수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영이와 끝냈어. 그리고 회사에서 당신 이름으로 된 지분을 만들었어. 30년간 기여한 것에 대한 정당한 몫이야. 필요 없어요. 정희야. 이정혜 씨라고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제가 받을 목 다 받았어요. 돈이 아니야.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야. 30년 동안 내가 당신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알았으면 됐어요. 이제 당신 갈 길 가세요. 정희야,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깜짝 놀라 민수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나 당신 없이는 안 되겠어. 회사도 엉망이고 내 인생도 엉망이야. 서영이랑도 결국 안 맞더라고. 당신만이. 그만해요. 정희야. 제발 그만해요. 소리쳤습니다. 당신 필요할 때만 찾지 마세요. 저는 당신 편의품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당신은 항상 그랬어요. 필요할 때만 저를 찾고 필요 없으면 내팽개쳤죠. 민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 곁을 지켰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고 제가 떠나니까 그제야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늦었어요. 정희야.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55년 만에 처음으로요. 나 없이? 당연하죠. 당신 없이도 저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우리 끝인 거야? 이미 끝났어요. 한참 전에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서 있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30년 동안 당신한테 맞춰 살았던 제 자신한테요. 민수가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정말로. 당신도요. 문이 닫혔습니다. 30년의 인연이 정말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개운했습니다. 민수에게 제대로 말했습니다. 제 마음을, 제 가치를, 제 다짐을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제가 친구 한 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친구? 네. 갤러리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엄마 그림 그리신다고 했더니 관심 있으시대요. 갤러리. 내 그림을? 수진아, 엄마 그림은 아직? 엄마 한번 해봐요. 이제 뭐든지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뭐든지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만나볼게. 좋아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전화를 끊고 캔버스를 다시 봤습니다. 아직 완성하지 못한 제 손 그림.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렸습니다. 거친 손 위에 빛을 그려 넣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든 흔적들 사이로 스며드는 빛. 그건 희망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림을 완성하고 한 발 물러서서 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제 손이, 제 인생이, 제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창밖 빗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55세. 늦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제 첫 개인전 오프닝 날이었습니다. 이정의 개인전 거친 손의 아름다움. 갤러리 입구에 걸린 간판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55세에 시작한 꿈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제 그림들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주방에서 일한 손의 그림, 설거지하는 손의 그림, 반죽을 치대는 손의 그림. 모두 제 삶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거칠고 초라한 제 삶을 감추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이야기였고 제 가치였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달려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사람들 반응 봐요. 다들 감동했대요. 관람객들이 제 그림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손 그림 보세요. 정말 현실적이에요. 30년 동안 주방에서 일했다던데. 그 세월이 다 담겨 있네요. 아름답다는 게 이런 거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젊지 않아도. 그 말들을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움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갤러리 관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이정희 작가님 축하드려요. 벌써 5점이나 팔렸어요. 정말요? 네. 특히 어머니의 손 시리즈가 인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 어머니를 떠올린대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작가님의 진정성이 사람들에게 닿은 거예요. 그때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서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그림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제일 큰 작품 앞에서 멈췄습니다. 30년의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축하해. 고마워요. 정말 아름답다.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당신이 몰랐을 뿐이죠. 저는 항상 이런 사람이었어요. 민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내가 보지 못했던 거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영이는요? 떠났어. 결국 돈이 목적이었더라고.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바로 다른 남자한테 갔어. 회사가 어려워요? 응. 당신 없으니까. 레시피도 엉망이고 직원들 관리도 안 되고 매출이 반토막 났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30년간 회사의 핵심이었던 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날 찾아온 거예요? 아니, 도움 청하러 온 거 아니야. 그냥 축하해주고 싶었어. 민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30년 전에 주려고 했던 건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 샀어. 이제라도 주고 싶어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크고 화려한.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정이야. 이정희 작가예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정희 작가예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이정희. 그래. 이정희 작가. 민수가 반지 상자를 도로 넣었습니다. 행복해 보여. 정말로. 행복해요. 처음으로요. 나는 모든 걸 잃었는데 말이야.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맞아. 민수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제 갈게. 방해했네. 방해 아니에요. 와줘서 고마워요. 정희. 아니, 이정희 작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뭔데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30년 동안. 그 말을 남기고 민수는 떠났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30년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아. 정말이요? 정말이야.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 갤러리 관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작가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 여성 잡지에서 50대 여성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요. 제가요? 네. 작가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거래요. 희망. 그 단어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니. 해볼게요. 오프닝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저는 전시장에 혼자 남아 제 그림들을 다시 봤습니다. 각각의 그림마다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있었고 눈물 흘렸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제 자산이었습니다. 제 이야기였고 제 힘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정희 작가님이시죠? 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입니다. 작가님 작품을 봤는데요. 올해 공모전에 출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꿈만 같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제가 지금은 미술대전 출품 제안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거리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30년 동안 제대로 앉아서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서두르고 누군가를 챙기느라 제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제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가족들이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 예전 같으면 부러웠을 겁니다. 나도 저런 평범한 가족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고 행복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봤습니다. 오늘 찍은 전시장 사진들, 제 그림들, 관람객들의 미소, 수진이와 함께 찍은 사진, 모두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제가 직접 찍은 제 손 사진이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지고 흉터투성이인 손.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 손이 3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이 손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일기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새로 태어났다. 55년을 살았지만 진짜 내 인생은 오늘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30년, 아니 그 이상을 나는 이정희로 살 것이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그냥 이정희로.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다. 나는 이제 안다. 늦은 시작이란 없다는 것을. 다만 지금이라는 완벽한 시작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일기장을 덮고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55세 이정희.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빛나는 별이 되기로 한 여자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응원하며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날 사연이었습니다.